네, 원자재를 비롯한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나 특징들이 있었을지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 뵙겠습니다. 소장님 연휴 지나고 뵙는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2월 한 달간의 이 자산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혹시 역시 그 2월 달은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은 2월 달은 따뜻함을 넘어서 아주 뜨거웠던 순풍, 열풍. 그렇죠. 예. 그런 열풍 정도 가까운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신기할 정도로 그 많은 그 글로벌 우려 사항들이 좀 잠잠해진 측면이 컸죠. 네. 우선 뭐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재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뭐 최근에 이제 그 유로 금융그룹에서 그리스 문제를 이제 연기를 좀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유가가 다시 또 반등하면서 좀 우려를 잠재웠다는 점, 여러 가지 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증시가 상승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7% 넘게 네. 2월 달에 상승하면서요. 2000년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지금 1%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나스닥 버블이 상당히 컸던 점을 네. 감안해 보면은 현재 그 나스닥 증시가 상당히 뜨겁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계속 매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도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매우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흥 증시도 상승했지만은 선진국에 비하면은 다소 아쉬워 보이는 성적이고요. 한편 급락이라는 말이 몇 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2월 달에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다시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월간으로 10% 이상 오르면서 네. 반등의 단추를 끼우는 데 성공한 모습이고요. 이어 반대로 거의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자산은 금값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현재 금값은 선진 증시와 반대로 즉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수그러들면서 다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봐서 연초부터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은요. 네. 주요 자산 연초부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자산은 역시 유럽 증시를 둘 수가 있겠고요. 2월에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여전히 그 꼴찌 자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역시 보면 유럽 증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여쭤보죠. 유럽 증시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독일 뭐 사상 최고치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특히 어느 국가들이 좋았는지도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가지고 예. 가장 뜨거운 증시가 지금 유럽 증시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유럽 증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각 국가별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유로화 기준으로 무려 한 13% 가깝게 올랐고요. 두 달여 만에요. 그렇죠. 예. 달러 기준으로 바꿔도 7%를 상회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지역이 유럽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선뜻 이해가 좀 가지는 않긴 하지만은 국가별로 봐도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연초 대비 두 달 동안 한 15%가량 상승했고요. 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도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러시아도 유가 반등에 따라서 한 20%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즉 선진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유럽까지도 골고루 오르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시면서 소장님께서도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컸는데도 이런 움직임 보이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분명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예. 외에도 몇 가지 더 원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 관련 뉴스들이 기대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증시는 뻔한 그 상황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럽 경제 관련 뉴스가
기대를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죠. 최근 미국보다 유럽 증시 움직임이 좋은 점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자신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저유가가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7년 이후에 무려 8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 평균 수준보다도 지금 노란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은 유럽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반대로 배당이 또 높다는 점도 네.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마니아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PR은 10배 이하인 반면에 배당률은 4%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런 점들이 유럽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관심사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처럼 네. 유럽 증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단추는 그 하나의 유럽을 보여줄 수 있는 유로화가 네. 다시 강세로 전환될 수 있을까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어떤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모습 봤을 때 네. 일단은 뭐 유동성 공급 측면에다가 더해서 이런 뭐 기대 이상으로 좀 올라와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저평가된 데다가 배당률도 높다. 그래서 그렇죠. 매력적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